페이스북이 일을 냈습니다. 새로운 화폐를 만든다고 하네요. 이름은 리브라입니다. 페이스북이 지난 18일입니다. 18일에 백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암호 화폐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단지 계획을 공개한 것 뿐인데 시장을 비롯해서 각국 정부 규제기관들의 반응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핀테크 분야에서 iTunes 같은 게 깔렸다. 한없게 새로운 아이폰이 생긴 것이다. 이런 효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나 호주, 러시아, 영국 이런 국가의 의회나 중앙은행 그리고 정부 기관도 곧장 위험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대응에 나설 것을 입장을 냈습니다. 과연 리브라가 뭐길래 이런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각국 정부 규제기관과 의회 그리고 시장 모두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저는 마이즈먼박스 블록체인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오태민입니다. 암호화폐 기반의 디쿤 프로젝트에서 크립토 이코노미스트를 맡고 있는 장중혁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리브라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짚어 넘어보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리브라의 백서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밝힌 게 미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간편한 화폐와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겠다. 돈을 만들겠다는. 그리고 은행에 접근할 수 없는 17억 명의 인구들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화폐 성격은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가 자꾸 변동하는데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 하면서 가격 변동이 좀 적은 스테이블 코인 형태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가치를 보존할 것이냐, 각국의 주요 국가의, 신용도가 높은 국가의 그 화폐를 직접 그 보증금으로 넣어놓는 형태로 또는 부채도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바이낸스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아예 특정을 지었던데 미국 달러, 그리고 엔, 유로, 영국 파운드 이렇게 그 특정을 지었던데 그거 외에 다른 화폐들을 다루는 거는 조금 한계는 있어 보여요. 그 정도 화폐로 표기된 예금이나 부채 정도가 돼야 노 볼레티리티라고 하는 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간에는 특정한 화폐 단위에 획인된 화폐를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저게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목표로 하지만 전통적으로 계속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되어 왔던 USDT나 다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달리 패깅되지 않은 안정적인 화폐 정도로 해석되는 게 맞는 건 것 같아요. 리브라 같은 경우는 단일 통화가 아니라고 백서에 밝히고 있어요. 여러 나라의 신용도구 국가의 은행 예금이라든지 부채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그만큼의 리저브에 담은 화폐의 변동성이 있는 만큼의 변동성은 있다라는 그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돌려면 그 기저에 있는 블록체인이 있어야 할 텐데 이 블록체인 이름은 리브라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2019년인데 내년 상반기에 이제 메인넷을 출범을 하겠다라고 좀 다소 야심찬 그 계획을 밝혔어요. 처음에는 이제 프라이빗 형태로 일부 기업들이 그 노드를 운영하는 완전 공개되지 않은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5년 내로 그 퍼블릭 형태로 전환하겠다. 비트코인처럼. 또 이 부분이 전 재밌었는데 실제 세계의 신분과 무관하게 여러 개의 주소를 허용하겠다. 동시에 얘네들이 백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그 각국 규제, 금융규제 당국의 규제를 지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내가 여러 개의 주소를 만드는 게 허용이 되지만 신분이 내가 출금을 하거나 송금을 하는 단계에서는 누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여러 개의 주소를 갖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관리 주체, 이 블록체인을 누가 관리하느냐 이걸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비영리 독립단체를 세워서 하는데 이게 지금 27개 업체가 참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임시일 내에 100개 2020년 상반기까지 100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어소시에이션 구성 투자사, 그다음에 블록체인, 그리고 소셜미디어 이런 식으로 막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근데 몇 명이 화려해요. 이베이도 있고, 뭐 보다폰, 페이스북, 우버,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가지고 없다는 거. 인터뷰를 보니까 데이비드 마커스는 100개 사로 확대될 때쯤이면 분명히 금융기관에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개요를 짚어봤는데 포인트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암호화폐 프로젝트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블록체인을 기술로서 활용하는 것뿐이지 블록체인의 아주 전통적인 발권 메커니즘을 활용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발권 자체에는 블록체인을 쓰지 않고 금융에만 블록체인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 같고요. 이른바 뭐 채굴이라고 불리는 그런 단계가 전혀 없는 거죠. 네, 없는 거죠. 나중에 퍼블릭으로 하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술 백서가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비트코인어들이나 이렇게 암호화폐에 예측하는 비판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왔죠.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철학은 탈중앙화 분산성인데, 거대 기업이 20억 명 이상을 확보한 기업이 주도하는 암호화폐를 암호화폐로 부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해서 백서가 나오기 전부터 이건 블록체인도 아니고 암호화폐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다른 게, 일단 성공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암호화폐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스토리는 블록체인에서 암호 기술을 쓰잖아요. 그럼 암호 기술을 쓰는 순간 그것이 무슨 토큰이든지 간에 서로 상호 운영이 됩니다. 그렇죠. 암호 기술을 쓰는 순간 그것이 블록체인에 올라오면 남의 블록체인에 마구마구 왔다 갔다 해요. 왜 가능하냐면 아토믹 수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토믹 수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비밀을 걸어놓고 이 비밀을 가지고 여기서 토큰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토큰이 암호 기술을 쓰는 순간 단지 서버 세대를 갖고 블록체인 흉내만 냈다 하더라도 블록체인 월드에서 생태계에서 마구마구 옮겨 다니기 때문에 스마트폰 출력이 가능해요. 상호 운영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결코 작진 않다. 그래서 이것이 분산성이라든가 탈중앙화만을 가지고 대기업이 주도해서 블록체인이 아니고 라고 말할 수 없고, 게다가 또 리브라는 이게 지금 달러하고 1대1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의미가 무지막지합니다. 그 결과는 무지막지한 거죠. 그 결과는 브레튼 우즈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1970년대에 미국이 금과의 폐교를 포기하면서 변동 환율을 선택하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완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브레튼 우즈 체제 속에서 우리가 금융이나 뭐 무역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리브라가 달러하고 1대1이 아닌 가치 안정 통화를 만들겠다는 그 저간의 사정은 사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건 뭐냐면 달러가 기축통화지만은 그것은 정부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달러를 구하는 거지, 일반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이 달러를 무한정 갖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리브라는 지금 그 페이스북에서도 밝혔지만 17억 명의 언뱅크드 피플을 위한 거라면서요. 네. 그러면 17억 명의 은행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리브라를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리브라는 달러와 독립된 화폐 단위잖아요. 그러면 달러와 독립된 국제 통화를 지구촌 시민들이 모두 동일한 접근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리브라가 그런 식으로 보유가 된다면 회계 단위로서 리브라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 달러, 리브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성공했을 경우. 성공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전 세계 27억 명이 이 네트워크에 있는데, 지금 전 세계 27억 명이 동일한 화폐 단위 속에 있는 데가 있는지. 말씀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화폐 시스템 자체는 화폐 시스템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세계 체제라고 하는 것과 화폐 시스템이 사실 한 덩어리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는 어떤 일을 겪은 거냐면, 국가 단위로 지구상이 전체가 다 쪼개지는 최초의 순간이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질서를 재편하면서 만들어진 일인데, 개별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국 화폐를 갖는다. 그리고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화폐 간의 질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외환을 관리하고 외환이 자본의 이동을 어떻게 통제한다, 이런 거에 대한 룰까지가 다 세팅됐던 건데, 갑자기 리브라가 들어와서 화폐와 정치적 질서가 같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었던 것을 해체하면서 독립적인 화폐와 정치 질서를 만들겠다고 거기를 열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국가 체제하고 화폐 체제가 묶여 있으면서 생겼었던 여러 가지 비효율이나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쉽게 보면 최근에 이제 타다 문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택시 면허라고 하는 면허 체제하고 그 택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면허 체제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서비스가 개선되거나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면허 없이 타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면허 체제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였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리브라가 국가 체제에 묶이지 않음으로써 낼 수 있는 효율성, 그걸 갖고 제시했는데, 이거는 기존의 룰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는 새로운 걸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현재 화폐 시스템과 글로벌한 세계 체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도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만국의 공통으로 쓰이는 공통의 화폐가 진짜로 자리 잡는다면, 단순하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각 국가에 가서 그 나라의 화폐로 조달을 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기업의 회계 단위에도 당연히 이제 리브라가 포함이 되는, 그리고 무역금융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진짜 리브라가 성공한다는 전제에서 이게 어떤 파급 효과가 있냐 하면, 거시경제 교과서를 다 다시 써야 돼요. 그러냐면 각 개별 국가의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자국 국민들이 가치 저당 수단으로서 자국 화폐를 갖고 있을 걸 전제로 환율과 통화량을 조절해가지고 경제의 브레이크와 액셀레이터를 밟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율하고 통화량을 조절을 못하죠, 각국 정부가. 왜냐하면 국민들이 리브라로 얼마든지 도망을 갈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화폐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크게는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자산들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폐를 담는 거에서 두 개의 그릇이 있는데, 리브라로 거래 상당 부분이 옮겨오게 되면 그냥 기존 통화의 통화금고 과잉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정화폐 평가자료가 불가피하고요. 암호화폐들을 가지고 자산을 취득하는 자산 거래조차도 또 암호화폐까지 간다면 이게 아주 끝까지 간 거고요. 그 전 단계로는 사실 이미 법정화폐들 간에도 그 문제가 있는데, 어떤 거래를 내 화폐로 해드릴까라는 부분에서 경쟁이 있습니다. 특히나 원유 같은 경우는 결제 통화를 위안화가 그거 하려고 하다가 상당히 미국한테 공격을 받고 또 어려움이 처한 그런 부분들도 있듯이, 제일 큰 덩어리의 거래들, 무기라든가 원유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국제적인 결제화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건데, 근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법정화폐 세력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건 임팩트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유독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가지고 기존에 꿈꾸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꿈꾸던 일이 리브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태까지는 이제 이게 사기다, 출입이다 이렇게 있었는데, 페이스북까지 주류 중에 주류까지 이걸 한다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제3 부각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지. 사실 리브라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 할 겁니다, 암호화폐가. 정부가 막을 수 없는 것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이 할 건데, 리브라는 그것을 정부가 어차피 못 막을 거니까 우리가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발을 디민 거예요. 우리가 주도를 해서 미국 기업이 주도해가지고 일로 갈래? 아니면 니네가 계속 정부가 허가를 안 해주지만 결국은 블록체인 생태계가 결국은 그거를 구현할 거냐? 그때는 꼭 반드시 미국 기업이나 미국 금융기관이 주도권을 잡는 보장이 없는데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도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정신이라면 중앙은행들이나 각국 정부가 리브라를 허용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2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면면을 보면 담고 있는 거래들이 있어요. 이 거래들에만 만약에 리브라가 쓰인다면 그 규모가 일단 어느 정도 이상 되고, 결국은 화폐라고 하는 건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위에서 새로운 그 믿음에 참여하려는 참여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화폐의 핵심인데, 근데 그 몇 명만 딱 보더라도 저 정도 네트워크, 저 정도 트랜잭션을 리브라가 다 커버한다면 이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어떤 믿음의 원천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이렇게 해서 리브라가 만약에 성장하게 된다면 사실은 온라인 중심으로 성장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온라인과 모바일에서의 커머스의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성장하고 있는 커머스 볼륨들이 리브라에서 쭉 갖고 가게 되면 법정화폐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각국 정부가 발끈하는 달러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발끈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뭐냐면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국가는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았는데 상인들은 먹을 떡이라고 보이는 영역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실은 돈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